음악 좀 듣다 보면 부모님께서 꼭 하시는 말씀이 있죠. 음악이 밥 먹여주냐? 하지만 시간은 흘러 어른이 된 2021년 쏟아지는 뉴스와 서비스의 바다에서 손쉽게 음악을 듣다 보니 자연히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음악이 밥 먹여줄 수 있겠는데? 음악이 밥 먹여준다. 음밥입니다. 음밥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일을 귀를 쫑긋 세운 여자 신임입니다. 안녕하세요. 24/7 음악만 생각하는 남자 로제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또 음악 함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웠어요. 그리웠어요. 정말요? 별로 안 그리우신 것 같은데. 네, 오늘은 이렇게 그리운 분들이 다시 돌아온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역시 요즘 이분들 노래 듣느라 제가 좀 정신이 없거든요. 05학번 is back. 인기 유튜브 채널 피식대학의 콘텐츠 제목인데요. 정말로 2005년 그 시절이 돌아온 것만 같습니다. 현재 음원 차트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곡은 SG워너비의 타임리스 2004년에 발표된 노래죠. 지난 17일 MBC 놀면 뭐하니의 새로운 프로젝트 MSG 워너비에 출연해 3인조 완전체로 히트곡을 불렀던 SG워너비가 다시금 대중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습니다. 유튜브 인기 급상승 동영상 1, 2, 3위에 오를 정도인데요. 돌아온 SG워너비, 돌아온 2000년대. 과연 그 시절 감성이 지난해 싹쓸이처럼 가요계를 싹 쓸어갈까요? 네, SG 워너비가 돌아왔다. 와, SG 워너비가 돌아왔다.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랐거든요. 아 진짜요? 네, It's back. 정말 요즘 정말 SG 워너비 노래를 듣느라 제가 또 정신이 없습니다. 알고리즘에 아리랑 네 사람 살다가 타임리스. 오늘도 여기 그 음밥 녹음하기 전에 화장실에서 샤워하면서 혼자 SG 워너비로 목청을 한번 풀고 올 정도로. 소 좀 몰고 오셨나봐요. 네, 제가 모은 소만 해도 거의 뭐 정주영 회장님이 몰고 가는 그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네. 아무튼 SG 워너비가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돌아왔는지가 조금 궁금한데 씨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MBC에서 하고 있는 예능 프로그램 놀면 뭐하니의 새로운 프로젝트 때문인데요.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가 MSG 워너비라는 음악 그룹을 결성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음반 제작 유야호로 변신한 유재석님이 이제 2000년대 유행했던 남성 보컬 그룹 SG 워너비를 소환을 한 거죠. 유야호는 그거죠. 그만큼 신나시는 거지. 네. MSG 워너비가 블라인드 오디션을 통해서 이제 가수나 배우 이런 분들 사이에서 이제 연예인들 중에서 멤버를 만드는 과정인데, 그래서 이 유야호 씨가, 네, 유야호 참 이름도 웃기네요. 유야호 씨가 이제 유재석 씨의 프로듀서 그 기믹으로는 세 번째죠. 첫 번째는 유드래곤, 두 번째는 지미유 이렇게 있었는데, 유드래곤이 싹쓸이, 그리고 지미유가 환불 원정대, 네, 이렇게 제작을 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SG 워너비가 이날 방송에 나왔는데 사실 거의 SG 워너비 콘서트급이었죠. 맞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본 방송이 끝나고 이거 왜 클립 유튜브에 안 올려주냐고 막 항의하고, 그래서 그 유튜브 클립 아래에 이제 놀면 뭐하니 제작진의 사과가 있었어요. 심지어 편집을 뭐 다시 하느라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근데 갑자기 클립이 유튜브 실시간 급상승 동영상 1, 2, 3위를 차지할 정도로 SG 워너비 인기가 정말 뜨거운데요. 새 영상이 공개 이틀 만에 조회수 200만씩 각각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쵸. 그리고 그 기세를 몰아서 주요 음원 차트에도 재진입을 했는데요. 20일 오전 벅스 실시간 차트는 상위 10곡 중 4곡이, 진위 차트는 3곡이 SG 워너비 곡이었습니다. SG 워너비가 이렇게 인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곡이 타임리스. 타임리스가 2004년에 SG 워너비 데뷔 앨범 타이틀곡이거든요. 그런데 이 노래가 1위라는 것도 전 좀 사실 놀랐어요. 왜냐면은 전 네 사람이 1위를 할 줄 알았거든요. 저는 랄랄라. 랄랄라. 그러니까 이게 다 다르구나 역시. 네, 아무튼 그래서 타임리스가 1위를 하고 있다. 사실 이것도 좀 재밌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SG 워너비가 2000년대에 얼마나 인기가 많았는지 사실 저희는 약간 SG 워너비 세대로서 체감을 많이 했잖아요. 그 많이 했어요? 제가 근데
전 그거보다 살짝 아래예요. 나 손 긋는다. 오늘 또 이게 또 재밌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브레이브걸스 때 썰을 풀었던 것처럼 한번 또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SG 워너비가 어떤 그룹인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는 게 좋겠죠. 네, SG 워너비는 자 워너비 누가 되고 싶다라는 뜻이죠. SG라는 그럼 SG가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실 분들이 많은데 예전에 이제 굉장히 전설적인 사이먼 앤 가펑클이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 사이먼 앤 가펑클 정말 유명한 노래들이 많죠. 더 박서도 있고 브리지 오버 트러블드 와터 이게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라는 노래로 한국에서도 유명하죠. 그런데 이 사이먼 앤 가펑클이 되고 싶다라는 뜻으로 지은 이름이 SG 워너비입니다. 네,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처음 들어. 아무튼 보컬 그룹을 꿈꾸고 그렇게 만들어진 그룹이었는데 3인조였죠. 처음에는 최동아 씨 그리고 김용준 씨 그리고 막내 김진호 씨 이렇게 3인조로 제작이 됐고요. 2004년에 타임리스가 들어있는 데뷔 앨범으로 가요계에 첫 발을 디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SG 워너비가 당시에 굉장히 호기로운 선언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김광수 사장님 네, 코어 콘텐츠 미디어 팡수가 여기 또? 그때 당시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영수 작곡가가 SG 워너비의 노래 대부분을 만들었는데 그때 당시 가요계가 굉장히 불황이었어요. 2000년대 초반 기억나시죠? 당나귀, P2P 뭐 이런 것들이 유행을 하면서 불법 다운로드로 음악을 듣는 시대가 그때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성모가 100만 장을 팔던 게 몇 년 전인데 갑자기 앨범이 10만 장도 안 나가네.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조영수 작곡가와 그리고 김광수 대표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SG 워너비 데뷔 앨범 50만 장 안 팔면 나 가요계에서 은퇴한다. 이럴 정도로 이 그룹에 자신감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어쨌든 결국 50만 장은 못 팔았고 네, 그래도 그때 당시에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분위기도 좋았고 간만에 판매량도 좋은 그룹이 등장한 겁니다. 이후에 2005년에 두 번째 정규 앨범을 내는데 여기서 살다가가 아주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죠. 그 다음에 3집, 이 3집이 정말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다 따라 부른 네 사람 파트너 for life. 그리고 4집이 아리랑, 5집이 라라라. 그런데 이제 4집에서 5집으로 넘어갈 때 새로운 멤버가 추가가 되죠. 이석훈 씨가 그때 멤버로. 요즘 핫하신 분이에요. 이석훈 영상마다 달려있는 댓글 중에 제일 많은 게 나 유부남 좋아했네라고요. 안 좋은 소식도 있었죠. 이제 전 멤버였던 최동아 씨가 이제 세상을 떠나면서 또 침체되는 기간도 있었고 SG 워너비 자체도 이게 하나의 음악 스타일을 계속 밀고 나가다 보니까 활동은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었는데 그룹 단위 활동은 조금 미미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김진호 씨는 솔로 가수로 또 잘 나갔죠. 가족사진이라는 노래가 굉장히 히트를 하면서 지금도 이제 꾸준히 음악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도 이제 유튜브에 찾아보니까 2018년, 2019년까지 이제 SG 워너비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많이 했더라고요. 네, 대학 축제도 많이 나가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메인스트림 막 완전 인기 절정의 그쵸. 가수는 아니다 이건 아니었던 네, 약간 음악 시장 자체가 아이돌 중심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이제는 발라드 가수들이 좀 뒤로 밀려난 그런 게 있었죠. 그렇죠. 아무튼 그렇게 하다가 이번에 김태호 PD님이 놀면 뭐하니에서 SG 워너비를 소환을 한 겁니다. SG 워너비를 근데 왜 소환했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스님이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피식대학의 인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제 2000년대 감성을 막 불러일으키면서 여러 가지 캐릭터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죠. 네, 공학번 스펙. 네, 아무튼 피식대학이라는 거는 결국 개그맨들이 만든 유튜브 채널인데 이 채널에서 05학번 이스백이라는 콘텐츠를 만들었죠. 혹시 보신 적 있으시죠? 아, 봤죠, 당연히. 그게 어떤 컨셉이죠? 진짜 옛날 대학 동아리 컨셉. 대학 동아리 컨셉트. 네. 그러니까 이거죠. 주인공이 두 명이 있는데 혁이 형이랑 용남이 형이 있는데 이 혁이 형과 용남이 형이 무슨 뭐 타임캡슐을 타고 왔나? 뭐 아무튼 그래서 05학번이었던 그 시절 감성 그대로 2021년을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막 세운상가에 갔는데 막 MP3를 안 판다. 막 천호역 아이스베리 가서 막 빙수 먹고. 러닝 셔츠에 선글라스. 하라주쿠 패션 막 그때 막 그런 거 있었죠. 아무튼 그런 2000년대 감성이 이제 슬금슬금 돌아오고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대표하는 게 막 싸이월드, 막 세이클럽,
막 네이트온 막 이런 감성들이죠. 그런 것들이 유튜브에서 아름아름 이렇게 어느 정도 네, 흐름을 갖고 있었는데 김태호 PD님이 대단한 거는 이런 유튜브 상의 흐름을 굉장히 잘 캐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작년에 싹쓸이 했을 때 B가 그때 당시에 깡으로 제2의 삶을 살고 있었잖아요. 사실 그 전까지 B가 굉장히 위기였는데 어떻게 보면 그거를 또 캐치를 해서 싹쓸이라는 그룹을 만들어버리고 네. 화사도 이제 예전에 나 혼자 산다 나와서 계속 인지도를 쌓고 있었는데 환불 원정대 그리고 엄정화 씨까지 이효리 씨까지 데려오면서 또 엄청난 히트를 기록했죠. 진짜 놀면 뭐하니 발 히트가 되게 지속성이 있는 게 B도 시즌 B 시즌으로 아직도 잘 나가고 있고 엄정화님도 온앤오프라는 프로그램 진행을 맡아서 하고 있고 화사 씨는 뭐 계속 잘 나가고 있죠. 네, 그래서 김태호 PD님의 그 인터넷상 유행을 캐치하는 능력 정말 대단하다. 정말 무한도전 때부터 아주 돋보였던 건데 이걸 아직까지 이러고 있으니까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제가 최근에 봤던 것 중에 제일 재밌었던 내용이 뭐냐면 MBC라는 방송국 자체를 몰랐는데 놀면 뭐하니라는 프로그램 만드는 데라서 알았다 라는 어린 친구겠죠. 어린 친구의 반응이 있는 거예요. 그죠. 요즘은 방송국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프로그램 자체가 더 훨씬 중요해졌으니까. 그럼 이제 2000년대 고인물 로제님이 SG 워너비가 그때 어떤 그룹이었는지 네 솔직히 저는 잘 몰라요. 왜냐면 타임리스라는 이제 제목도 딱 들었을 때 저게 무슨 노래지 했거든요. 저랑 씨님이랑 그렇게 막 차이가 많이 나진 않는데 나요. 난다고. 아니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SG 워너비가 그때 당시 여자애들한테 인기가 없었어요. 많은 그룹은 아니었어 솔직히. 맞아. 솔직히 그때 좋아하던 비주얼 그룹은 아니었어. 그렇죠. 빅뱅, 동방신기, WS501 있었는데 SG 워너비? 이건 아니죠. 근데 그러니까 SG 워너비는 남자애들한테 인기 많았고 남자애들이랑 노래방 가면 들을 수 있는 곡이. 아 진짜 뭐 거의 딱 제가 정확하게 여기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2000년대 중반에 남자분들 노래방 가잖아요. 그러면은 딱 두 파가 있습니다. 하나는 힙합파 가면 힙합만 부릅니다. 막 그때 드렁큰 타이거, 소울 컴퍼니 막 진짜 힙합 사랑 노래 하나도 없고 사랑 노래를 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아무튼 이런 그룹이 있었고 그 반대편은 SG 워너비, VOS, 시아 이런 발라드 그룹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 SG 워너비는 정말 누구나 아는 노래 그냥 부를 거 없으면 부르는 노래 안 부르면 섭섭한 노래 이런 느낌이었죠. 그러니까 그때 아리랑 막 네 사람은 워낙 그냥 그 당시에 국민가요라 가지고 거의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느낌이냐면 노래방 가서 애국가 안 부르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노래방 가서 다시 노래방 가서 아파트나 노래방 가서 여행을 떠나요 이런 거 우리는 잘 안 부르잖아요. 근데 내 사람은 너무 많이 들으니까 KTX에 막 탔는데 뮤직비디오 나오고 막 엄마 벨소리가 내 사람이야. 우와. 선생님 컬러링 내 사람이야. 신기하다. 막 할아버지도 내 사람을 알아. 그러니까 내 사람은 진짜 그 당시에 엄청난 히트곡이었다는 생각이죠. 그래서 당시에 인기가 진짜 많았어요 SG 워너비가. 자, 그 이후에 SG 워너비를 따라하는 그런 소몰이 창법 발라드 미들 템포 발라드 가수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때 제가 기억하는 가수들은 시아 그리고 가비앤제이 먼데이 키즈는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 등장했을 때 기준으로 KCM 네 김치맨 그리고 VOS 이런 팀들이 이제 SG 워너비의 명맥을 이은 그런 팀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소몰이 발라드라고 소몰이 창법 김진호 씨의 그 특유의 창법 있잖아요. 쥐어짜는 그 창법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많았죠. 자 그래서 그때 당시를 회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SG 워너비가 이번에 뜨니까. 근데 2000년대가 음악계의 암흑기였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종종 보이던데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2000년대 음악계의 암흑기였다? 약간 저는 2008년 기준으로 좀 나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약간 빅뱅, 21, 이들이 다 2008년부터 이제 확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그 전까지는 생각해보면 저 노래를 들은 기억이 없어요.
노래를 내가 뭐 MP3로 들어본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름아름 가게에서 들리면 들었지? 찾아 듣고 그런 기억이 없어서 왜 암흑기라고 했는지는 조금 알 것 같다? 네. 하긴 그때 음악을 듣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던 기억이 나고요. 물론 제가 지방에 살아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2000년대가 음악계의 암흑기라는 거는 주장하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그때 TV 틀면 소몰이 창법 발라드밖에 안 나오고, 그리고 막 아이돌 노래 그때 있었는데 굉장히 그때 당시에 완성도는 솔직히 말하면 낮았죠, 지금에 비하면. 그래서 그런 노래들이 엄청 쏟아졌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근데 또 인기가 있었던 걸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때 당시에 정말 엄청난 인기였거든요. SG 워너비 진짜 그 당시에 그렇게 인기 많았던 그룹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환호를 해주는 거고, 인기가 있는 거고, 각자마다 추억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무튼 뭐 돌아왔다는 점에 대해서 뭐 너무 막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댓글들 중에 되게 창법이 많이 바뀌었다 이런 댓글들이 많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일단 저는 SG 워너비를 그때 막 라이브 TV에 나오고 할 때 보던 세대니까 느껴지는 건 뭐냐면, 확실히 예전 같은 소몰이 창법은 안 한다. 과한 소몰이는 없어졌다.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목을 굉장히 혹사하는 창법이기 때문에 성대 결절도 실제로 굉장히 많이 받고, 그리고 아까 팡수라고 했잖아요. 정말 팡수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SG 워너비가 진짜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정말 소처럼 일했습니다. 정말 스케줄 빽빽하게 차 있는데 맨날 그 무리가 가는 창법으로 노래를 한 거예요. 목이 진짜 많이 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진호 씨는 이제 음악 노선을 완전히 바꿨죠. 그런 절절한 발라드가 아니라 약간 좀 포크, 잔잔한 약간 싱어송라이터 이런 식으로 간 거고, 그리고 SG 워너비는 최동아 씨 있었을 때랑 이석훈 씨 있었을 때랑 음악 스타일이 완전 다릅니다. 또 최동아 씨 있었을 때는 노래가 좀 애절하고 딥하고 잔잔하고, 이석훈 씨가 들어오면서부터 음악이 굉장히 많이 변했죠. 왜냐면 이석훈 씨는 굉장히 목소리가 미성이고 부드럽고 달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나왔던 노래가 라라라였죠. 좀 컨트리풍의 밝은 느낌, 신나는 느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나왔던 노래 가슴 뛰도록이라는 노래도 있는데, 이 노래도 이석훈 씨 들어와서 달라진 SG 워너비의 모습. 이번에 노래를 들었을 때가 훨씬 더 자연스럽고 좋았어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사이먼 앤 가펑클이라는 그룹이 있잖아요. 이 그룹이 원래 소몰이 창법 이런 거 하는 그룹이 아니거든요. 들어보면 목소리가 너무 예쁘고 너무 맑아요. 어떻게 이런 목소리가 나오지 싶을 정도로 정말 인류 역사상 최고의 듀오라고 할 수 있는 팀인데, 이제야 좀 SG 워너비라는 타이틀에 맞는 보컬을 구사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라 그래야 되지? 댓글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약간 최동아를 그리워하는 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석훈 씨가 최동아 씨 창법을 따라해서 이제 불러주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댓글을 보니까. 근데 진짜 SG 워너비를 예전부터 봐온 팬들은 그래서 이석훈 씨한테 되게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스토리텔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목이 무리가 오면서 활동에도 침체가 오고, 또 설상가상으로 멤버도 떠나보내고, 이런 서사가 또 한국에서는 그런 서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고난 극복의 서사. 네. 그렇기 때문에 SG 워너비를 더 많은 분들이 아껴주시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SG 워너비 이야기를 정말 또 정신없이 즐겁게 했네요. 즐겁게. 오랜만에 다시 들어서 좋긴 좋았어요. 네, 그 인기가 얼마나 갈지 사실 좀 모르겠는데 이왕이면 좀 오래 갔으면 좋겠고요. 근데 또 음원 차트 1등이 타임리스, 약간 좀 낯선 모습이 아닌가 생각은 들기도 했습니다. 뭐 어떠세요, 선생님? 저도 되게 반가웠고 옛날 생각이 조금 나는 것 같아서, 이게 벌써 20년 가까이 됐다는 게 일단 놀랐고, 그 되게 낯선 무언가를 발견한 느낌? 오랜만에? 그래서 되게 신선했어요. 신선하고, 이게 완전 모르던 그룹이, 예를 들어 부걸 역주행처럼 진짜 모르던 그룹을 제가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알던 그룹을 다시 보니까 더 반가운 거 있죠. 그런 약간 초등학교 동창 만난 느낌? 이런 느낌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진짜 SG 워너비가 돌아왔다는 거를 보면서 저도 이제 만만치 않은 나이구나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고요. 하지만 아직 뭐
기성세대라고 불리기는 아쉬우니까 열심히 또 이런 거라도 하고 있는 거겠죠. 음밥도 녹음하고. 네. 아무튼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SG 워너비와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